하지만 톨게이트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없고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도 없다는 것이 함정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과속 단속은 경찰청에서 하는데 과속 단속 시스템 설치에 예산이 많이 들고 고속도로라는 특성상 과속 단속 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서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속 카메라를 본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에서 급하게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과 연쇄 추돌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속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쉽게 읽어주는 희망지기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운행 시 하이패스 많이들 이용하시죠? 하이패스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요. 도입한 지 15년 가까이 되는 현재 이용률이 85%를 넘었다고 합니다.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실 때 시속 30km 속도 제한이라는 표지판을 보셨을 텐데요. 혹시 이 속도 제한을 초과하면 벌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하이패스 장착을 하지 않았는데 하이패스 차로로 잘못 들어서 통행료를 안 냈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할까요? 하이패스 이용이 일반화되었지만 이용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은 듯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안전운전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하지만 정확하게는 몰랐던 하이패스 이용법,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 많으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주목해서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차로는 1차선 도로로 폭이 3m이고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차량은 제한 속도 30km를 지키지 않고 시속 80km 이상 달리다가 하이패스 구간에서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좁은 단차로 하이패스 구간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여 뒤따라오는 차량과 충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이패스 차로를 넓혀 더 많은 차량이 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다차로 하이패스를 구축하기 시작했는데요. 다차로 하이패스는 2개에서 4개의 하이패스 차로를 하나의 차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도 사이에 있었던 구분 시설물을 철거한 것인데요. 차로의 가로 길이가 3.6m로 기존의 단차로 하이패스보다는 도로의 폭이 넓어졌고 그래서 다차로 하이패스는 조금 더 빠르고 안전하게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생기셨을 거예요. 하이패스 구간 통과할 때 보셨던 속도 제한, 과연 초과해서 지나가게 되면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현행법에 따르면 단차로 하이패스 통과 시 제한 속도 시속 30km가 적용되어 이 규정을 어기면 위반 속도에 따라 벌점은 0에서 60점, 범칙금은 최대 13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톨게이트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없고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도 없다는 것이 함정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과속 단속은 경찰청에서 하는데 과속 단속 시스템 설치에 예산이 많이 들고 고속도로라는 특성상 과속 단속 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서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속 카메라를 본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에서 급하게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과 연쇄 추돌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속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좁은 하이패스 차로에서 과속할 경우 톨게이트 시설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서 속도를 줄이는 것은 필수 사항이지만 그렇다고 제한 속도에 맞추어 급하게 감속했다가는 연쇄 추돌 사고가 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원래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니 제한 속도를 보고 갑자기 속도를 무리해서 줄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보면 톨게이트에서 차로를 잘못 들어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했을 때 당황해서 차를 멈추거나 차에서 내리고 심지어는 후진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럴 때는 멈추지 말고 그대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후
출구나 중간 톨게이트에서 일반 통행 구간으로 가서 요금 수납원에게 이야기하고 요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 고속도로에서 차를 멈춘다든지 후진하는 것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하이패스를 장착했는데 하이패스 전용 차로로 들어선 후 나갈 때는 일반 차로로 접어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도 요금 수납원을 통해 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행료를 내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해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경우에는 요금 통지서가 주소지로 배달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과태료나 이자 등은 붙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1년에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습 미납자나 3차례 이상 요금 고지서를 무시할 때는 부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부가 통행료는 통행료의 10배로 예를 들어 통행료가 1,000원이라면 10배인 10,000원까지 합해 11,000원이 부과되니 연체하지 마시고 바로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셀프로 미납 요금을 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검색하시고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미납 요금을 조회한 뒤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고속도로 통행료 어플을 설치한 뒤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하이패스 카드 무인 충전기에서도 미납 통행료를 조회하시고 납부가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차로 하이패스든 다차로 하이패스든 속도 제한은 있지만 단속하지 않는다는 것 명심하시고 무리하게 속도를 줄이시다가 사고 나는 일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하이패스 차선을 잘못 들어가더라도 이후에 요금만 납부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거나 정차하지 마시고 항상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희망찬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